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저번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등기의 권리 분석 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물건은 등기의 권리 분석이고 임차인의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등기만 가지고도 이제 한참 얘기해야 될 만큼 복잡합니다. 제일 먼저 이 기본적인 사건 2016 타경의 12181 강제경매 건물만 매각입니다. 네, 건물만 매각, 주택만 매각됐어요. 이게 지금 2017년 8월 31일에 2억 1,600에 79만 원에 매각이 됐어요. 52%에 건물만 매각됐어요. 땅은 안 나왔어요. 경매가. 자, 이것을 봤을 때 이제 이 물건에는 주거 임차인이 두 명이 있지만 둘 다 후순위라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은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이제 등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기 앞서 이 물건이 대지만 낙찰된 적이 있어요. 2013년도에 지금 이 물건의 신청 채권자와 동일하신 분이 이때도 경매를 진행했는데 이때는 대지만 땅만 경매로 낙찰이 됐는데 그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잔금을 납부했어요. 그 전에 낙찰 받으신 분들은 잔금을 미납했어요. 권리 분석을 잘못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요때 15년 3월 20일 날 낙찰이 되고 잔금 납부를 한 달 후인 4월 30일 날 잔금을 납부하고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안 했어요. 이제 실질적인 소유자가 됐는데 등기에 공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잔금은 납부됐어요. 그때 당시에 건물이 이제 1억 7,30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이 땅이 이 공유물 한 번 분할되고 또 한 번 낙찰되고 세 번 만에 낙찰자가 나왔어요. 두 번째 낙찰 받으신 분이 아마 이 건물을 지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땅이 있었어요. 자, 이 땅이 공유물 분할이 됐어요. 한번. 자, 토지 등기를 보겠습니다. 자, 공유물이 1999년에 한번 공유물 분할돼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0년에 또 한 번 경매가 돼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아니네. 2005년도 강제경매로 2005년도에 낙찰이 됐어요.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뒤에도 뭐 경매가 많이 진행됐지만 경매가 많이 취하되고 이제 비로소 2013년도에 2013 타경에 18713으로 낙찰이 됐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을 2016년도 6월 26일 아니지 16일 2월 16일에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공유물 분할 경매로 세 번 바뀌었어요. 근데 두 번째 소유자가 2005년도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어요. 아주 멋집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기와집이 아주 멋져요. 근데 미등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땅 위에 내가 멋진 집을 지었는데 등기를 안 한 상태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2016년도에 잔금을 납부하기까지 거의 낙찰로부터 1년이 넘어 낙찰이 15년도에 됐죠. 그러면 한 1년 정도를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있으시는 동안 2015년 11월 24일 날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건물 철거 인도명령 건물 철거에 대한 철거 소송을 이제 민사 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2016년 2월 19일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잔금 내고 3일 후, 잔금 내기 전에 철거 소송을 하고요. 2015년 겨울에 2016년도에 토지를 이제 소유권 이제 낙찰받은 물건에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3일 후 촉탁으로 이 미등기 건물을 경매를 권한으로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미등기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철거 소송을 하려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촉탁으로 등기를 만들어주면서 이 건물이 이제 등기가 있는 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후순위 강제경매가 다른 사람이 이 건물을 어떤 뭐 H 씨가 강제경매를 넣었어요. 자, 철거소송 송이고 가처분을 했어요. 가처분 날짜가 2월 19일 날. 이 촉탁 등기와 가처분이 같은 날이에요. 이제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 선순위 가처분이 이제 생긴 거예요. 선순위 가처분자는 이 건물 철거 소송을 이제 이기면 경매를 넣겠죠. 임여를 청구한 걸로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소송을 진행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4월 28일 날, 자, 며칠이죠? 거의 한 2달 만에 다른 사람이 건물에 등기가 생기니까 홀랑 강제경매를 넣어버렸네.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토지 소유주가 미등기 건물 전 토지 소유주 상대로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하기 1년 동안 철거 소송하고 가처분하면서 건물을 촉탁으로 등기를 해놓고 이제 이분이 판결문을 받아서 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넣으면은 일반적인 시나리오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등기하자마자 촉탁 등기하자마자 2달 후에 다른 사람이 경매를 넣어버린 거예요. 강제 경매로. 지금 이 사건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등기가. 그래서 이 분은 낙찰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지금 아까 낙찰 말씀드렸죠. 52%에 낙찰됐잖아요. 2016타경 12181이 감정가가 4억 4,200 우수리 떼겠습니다. 4억 4,200 낙찰가가 2억 3,200 52%죠. 52%를 받을 필요가 없죠. 더 떨어질 텐데 누가 받겠어요. 이건 철거될 건물을 낙찰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지금 민사소송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 철거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에 뭐 낙찰받을 물건이 없어서 꼭 이거를 받아갖고 철거되는 동안 살아야겠다는 이유 외에는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순위 가처분을 하시고 철거 소송을 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가 4억 4,200짜리 건물을 2억 3천에 낙찰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번에 낙찰되신 분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왜 이 물건을 받았을까? 이 분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았다 하기에는 낙찰가가 너무 높아요. 지금 전국에 이런 물건 중에 토지 소유주가 철거 예정인 건물 상대로 이제 승소하여 철거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을 경매 넣은 경우에는 낙찰가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그 분 외에 그 토지 소유주 외에 이걸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50%에 안 받고 더 완전 뭐 형식적으로 그냥 뭐 가져오는 거죠. 그냥 거의 공짜다시피. 근데 지금 이거는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4억짜리 집을 50%에 받았으니까 잘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지가 경매가 안 나온 건물만 경매 나온 물건에다가 이 건물을 현재 땅 소유주가 건물 상대로 철거 소송하면서 선순위 가처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낙찰돼서 잔금 내도 이 선순위 가처분이 촉탁으로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바뀐 내가 이제 이 집에 새로운 낙찰자가 이제 이 집을 이제 명도하고 들어갔어요. 나 건물 낙찰 받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명도하자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한테 또 건물을 헐릴 그걸 얼마 살겠다고 2억짜리 집을 사겠습니까? 그럼 얼핏 봐도 이해 당사자가 받았다고 하기에도 말이 안 되고 그 선순위 가처분자가 지금 소송도 안 끝났는데 경매를 넣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등기
촉탁하고 이제 우편물 오고 가려고 하는 찰나에 제3의 사람이 나타나서 제3의 채권으로 강제경매를 넣었어요. 등기가 생기자마자 등기가 없으면 건물 경매를 못 넣겠죠. 근데 이분이 이때도 이 토지 상대로 그 경매를 진행하셨던 동일한 채권자가 이번에 또 건물 상대로 강제경매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이 토지와 건물 등기를 보면서 이제 건물 등기의 권리 분석이 왜 중요한가? 예, 등기 권리 분석을 지금 저희가 방송 드릴 때 선순위 가처분 있는 물건은 그냥 쳐다보지도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선순위 가처분을 깨부셔가지고 선순위 가처분을 이기겠다고 투자 패턴을 잡으신 분들은 고수는 돼야 돼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물건에 52% 낙찰 받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 들어도 대충 들어도 복잡하시죠. 그런데 이거를 혹시 이분이 알고 받으셨을까? 그거를 제가 이제 잔금 내는지 안 내는지를 보면 알겠죠. 2017년 8월 31일 날 낙찰 받으셨으니까 10월 달쯤 되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잔금을 내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뭐 집이 사실 뭐 이 정도 집이 굉장히 특이해요. 디자인이. 사진은 검색해서 보세요. 제가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물건에 지금 월 임료가 90만 원이고 청구회소의 판결이 이제 그 구체적 사항은 판결을 보고 결정하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 물건을 받을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판결 결과 누가 이겼는지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성립되는 동안에 임료를 내면서 한 달에 100만 원, 90만 6천 원 내면서 그 건물의 사용연한 앞으로 한 20년 정도를 살겠다는 계획으로 받으셨다면 모를까. 그 외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로 추천을 드릴 수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촉탁으로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는 결국 낙찰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자의로 말소해주지 않는 한 이 등기를 말소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분하고 또 어떤 소송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뭐 말소를 해야 되면 말소든지 아니면 뭐 그분이 원하는 금액을 줘야 된다든지. 그래서 선순위 가처분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저희가 그냥 걸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그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는 사건이고 당연히 현금 납부하셔야 됩니다.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현금이 2억 3천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매시장에서는 좀 애매한 금액이긴 해요. 애매한 금액이긴 한데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액대이기도 합니다. 예, 조금 다양하게 본다면. 그런데 이거를 굳이 현금을 주고 사서 낙찰 받아서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의 권리 분석 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임차인의 권리 분석 편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